네, 시장의 큰 그림의 변화를 줄 만한 오늘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굳히기냐 뒤집기냐, 네,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네, 일단 모든 매스컴에서는 바이든의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우리가 4년 전을 기억한다고 하면은 그걸 또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의 정책이라든가 트럼프의 정책은 뭐 많은 뉴스에서 나오는데 조금 하나 이제 우리가 조금 껄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일단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대선 당선자를 트럼프를 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걸까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면 결국 트럼프도 일단 당선이 되게 되면 1차적으로 중국의 압박은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근데 그 강화되는 게 과거의 우방이었던 유럽 같은 경우도 완전히 적대시하면서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게 되면 도망갈 때가 있어요. 즉 유럽하고도 협상할 수도 있고 일본도 뭉개면 일본하고도 협상할 수 있고 많은 데가 있다라는 거죠. 네. 즉 트럼프는 미국 위에 모든 국가는 돈으로 보고 있고 그들을 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웠을 때 트럼프는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이 뭐냐면 유럽을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기후협약도 들어가고 과거에 트럼프가 전부 거절했던 것들을 다시 복원시키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돌파구를 찾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바이든은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그전의 우방들을 다시 나의 편으로 만든 다음에 중국을 플러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바이든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중국과의 개선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압박을 할 거냐? 그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격차가 벌어져 있던 뭐 국민 소득 이런 것들이 너무 갑자기 가까워졌어요. 10년, 15년 뒤쳐져 있던 게 많이 쫓아와져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 달러에 대한 패권을 최근에 유가가 급락했을 때 막 원유들이 남아 돌아갈 때 그 정유사들이 니네 위 하나 줄게 나 줄래? 그러면 그들이 결국 위 하나 받고 원유를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 달러에 대한 패권을 도전했다라는 것은 미국 어떠한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도전했던 국가는 과거에 베네수엘라, 이란 보면 다 처참하게 뭉개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것들로 봤을 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결국 중국을 한번 뭉갤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잘못됐을 때 우리 과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네. 과거 차트 한번 보면 결국 2018년도 고점 만들어 놓고 우리 이 3월 달까지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국 트럼프가 중국하고의 갈등, 보호무역 강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장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면 미증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때 우리는 오히려 코로나 나오기 전까지는 계단식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에 주도주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미 대선 이후의 시장이 나아질 거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그 미중 간의 갈등 이거에 대해서 언제 그게 터지는 거에 따라서 시장은 아마 약세 쪽으로 방향 잡고 우리가 많이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은 좀 더 하락하면서 바닥 다지는 걸 본 다음에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셨어요. 네, 누가 되든 간에 미중 갈등은 더 불거질 것이고 시장에는 하방 압력을 넣는 재료가 될 거다. 요거를 포인트로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주말자로 나왔던 뉴스와 관련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법 리스크와 상속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어마어마한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분석이 나와서 조금 머리가 아프고 하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지배구조 개편. 네, 일단 뭐 삼성 입장에서는 6년이라는 병상 기간 동안 별의별 생각 막 이리도 재보고 저리도 재보고 완벽하게 재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삼성의 미래 먹거리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핵심에는 결국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제 금융 그 지주회사로의 전환. 요 세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중심에 이재용의 지분을 봐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보면 삼성물산이 제일 많아요. 17.48%. 그 다음에 삼성 SDS가 9%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쌍두마차를 해가지고 결국 지분 관계를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오늘 차트 흐름 보면 먼저 삼성물산부터 보면 어떤가요? 엄청나게 갭더블했죠. 결국 어찌 보면 그동안 지지지지지 부진했던 거, 그러면 그룹 차원에서는 아마 매집하지 않았을까 보여지고요. 결국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오늘의 저점만 깨지 않으면 아마 완만한 상승세 이어가면서 더욱더 굳건한 지분을 만들어 놓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이 종목도 똑같은 모양새 보여지죠. 그러면 이 SDS는 삼성그룹 중에서도 가장 또 안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마 착실하게 매집하는 과정이 연출됐을 거라고 보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점 안 깨면은 다시 신고가 가면서 짝짝짝짝 올라갈 거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 나와버리죠. 네, 일단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 지분이 팔아야 또 금융지주회사 관련돼 가지고 또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아마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도 삼성물산과 삼성 SDS가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본주와 관련해서 이렇지만 또 우선주로 달려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게 호텔신라 우선주하고 물산 우선주가 상한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쪽도 매매 괜찮습니까, 전문가님? 기회를 살려가지고요. 그렇죠. 어찌 네. 보면은 우선주들이 움직이는 게 항상 더 탄력적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 본주가 안정적으로 간다면 아마 우선주들은 더 멋진 시세 모습이 좀더 나아요.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쪽을 선택해도 매매 시세 연수는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핵심 종목들. 근데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또 타이밍 잘못 맞춰 버리면은 어. 또 급락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장 리스크가 커서. 안전한 게 내가 볼 땐 본주 아닌가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련된 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더 보면서 조금 더 명확한 판단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K 뉴딜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속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0대 과제를 정확하게 연내 안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지근해요. 네, 종목들은 별반 반응이 없습니다. 네, 그 의미 없습니다. 이 뉴딜 관련돼서 속도 내기 위해서는 이 3억 대주주에 대한 완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거래소하고 달리 아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시장의 투심이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투심이 죽어버리니까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종목들이 수급 주체들이 안 받아줘요. 그럼 조금만 팔아도 막 급락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엉클어지다 보니까 결국 제가 9월 달부터 얘기했던 시장 고점 종목들이 결국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양도세 때문에.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어찌 보면 안타까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이 반등 나오기 위해선 3억 대주주가 결국 5억이든 7억이든 한번 좀 올려주면 투심은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냥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좋아했던 성장주, 주도주 이런 애들은 그냥 이 분위기로 가게 되면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그 더 떨어지고 나면 어느 정도 바닥 다지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모멘텀이 나오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결국 트럼프는 5G니까 5G들이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거고, 바이든이 되게 되면 신세생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일단 관망하고 비중 절대 늘리지 말고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연간해서 5G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신재생 쪽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두 내부적인 정책에서 이제는 한 번 더 탄력을 생기는 게 아니라 누가 대선에 승리하느냐가 이제 움직일 만한 포인트라고 보시는 게 맞으신 거죠? 그렇죠. 정부에서 워낙 이 뉴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 뉴딜의 그 기본적인 거는 뭐 사물 인터넷을 접목시키는 거지 과거에 했던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네. 말만 좀 바꾼 거기 때문에 네. 식상한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건
투자 심리 개선이지 아무리 정책 나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양도세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심리가 움직이질 않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네요. 네, 결국에는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 좀 양도세 부분이 풀려야 된다 얘기해 주셨고요. 대선 결과 보셔야 되겠어요. 그 안에 조금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때 가서 조금 더 타이밍 잡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볼까요? 네, 일단 종목을 압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린 종목은 조금 빠졌으니까 추매가 아니라 오히려 대선 이후에 조금 변동성으로 시장 깨질 때는 비중을 줄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매매를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압축해가지고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은 가격 메리트 여전히 보시는 거 맞으시죠? 밑에서 올라오는 그건 종목들.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